그리고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풍토와 교육의 철학들이 완전히 다른 곳에 보내서 얻는 안녕하세요. 저는 CSIS 국제학교에서 11년 동안 미국 대학 진학 지도를 가르치고 있는 칼리지 카운셀러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책의 공동 저자인 안은정입니다. 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대학 입시를 오랫동안 해온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만나는 그 국제학교들에 일하고 계시는 많은 칼리지 카운셀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국 교육에 문제가 좀 있어요. 바로 내신 등급제입니다. 그 내신 등급제가 너무 심해서 학생들이 협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듣거나 배우는데 약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21세기 필요 역량에서도 중요한 창의력이나 협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이런 그 비판적 사고 능력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는 잘하지만 결국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킨다던가 더 개발시킨다던가 또 더 협력하면서 얻어내는 그런 시너지를 만드는 일에는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현재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사람들이 볼 때도 한국 학교의 문제점은 그런 함께 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등급제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해외대학을 추천한다기보다는 미국 대학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준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 대학의 입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큰 차이가 보입니다. 사실 이 차이는 좀 더 많이 들여다보면 그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의 공통점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북미 그 캐나다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입시를 들여다보면 한국이나 아시아권 대학들은 수능 점수, SAT 이런 점수와 학교 안에서의 내신에 집중합니다. 그걸 보고 학생을 뽑죠. 왜냐하면 그것이 학생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학생이 이만큼 성취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이만큼 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과 캐나다 대학 이런 북미 대학과는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달라서 교육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입시의 방법부터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들은 에세이와 교과의 활동 그리고 추천서 이런 부분에 집중합니다. 물론 시험 성적과 내신도 중요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그 비중은 한국 대학에 비해서 아주 적게 들어가죠. 그들이 물어보는 에세이는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아마 더 놀라실 텐데요. 너가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니?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니?를 물어보는 것은 뭐 아주 단순한 질문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너의 인생에서 너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나 실패는 뭐였어? 그걸 통해서 뭘 배웠니? 이게 대학 입시에 내야 되는, 지원서에 내야 되는 에세이 주제인 거죠. 또 다른 질문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가 지난 여름방학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가 있니? 또 어떤 질문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불문율이 있는데 너가 바꾸고 싶은 불문율은 어떤 거고 그 이유는 뭐야? 이런 걸 물어봐요. 정말 너에게 슈퍼파워가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 중에 어떤 걸 고치고 싶어?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질문은 너가 역사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네가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은 언제이며 거기서 넌 뭐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물어보죠. 왜 이런 거를 학생을 뽑는 데서 물어볼까요? 미국 대학은 잠재력이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미국 대학은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취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데요.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엇 정보를 주고 암기하게 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라 교수님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학생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학의 4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개발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꺼내고 정말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 자신이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도록 해주려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 프로세스부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하면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국 대학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제약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커다란 학풍의 차이, 교육의 철학의 차이, 입시의 차이부터 우리 아이가 4년을 졸업했을 때, 4년이라는 학사 과정을 마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졸업을 해서 어떻게 사회에 준비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고려하셔야 되는 중요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미국 대학을 원한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미국 대학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단지 준비해야 되는 방향과 그 종류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어릴 때 이 고민을 하셔서 일찍부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시작하는 거는 사실 일찍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건 늦었죠. 늦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늦었지만 또 이렇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해야 되는 것들은 학교 성적이 우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신이 그렇게 막 뭐 1등급이냐 3등급이냐 3.5등급이냐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 학생이 영어, 국어, 사회, 수학에서 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C를 받았는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관점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가 잘 돼 있는지를 보여주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따라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성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옆 친구를 꼭 눌러서 이겨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가 정말 이 과목에서 충분히 성실함을 발휘했는가, 이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외 활동 중요하죠. 운동이나 음악이나 자원봉사 여러 가지 관련해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따라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학생인지를 대학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것이 공립고등학교든 공립중학교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해간다면 충분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학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마다 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종합대학 100위권 기준, 1위에서 한 100위권으로 끊어서 100위권 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주립대학들이 아시는 대로 학비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1년에 그래도 한 10,000불, 15,000불, 20,000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를 하셔야 돼요. 학비가 35,000불이라고 해도 50,000불, 55,000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립대학이나 게다가 사립대학들은 1년에 학비만 50,000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카네기 멜론이나 보스턴 대학이나 뉴욕 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냥 10만 불은 그냥 되는 겁니다. 85,000불에서 10만 불 사이가 들어가죠. 굉장한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사립대학들 중에 대학원을 키우지 않는 학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인문교양대학,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이 있는데요. 이 작은 학교들, 재작년인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자제분이 합격을 하셔서 이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이제 입학을 한다 하면,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사립이고 학교 규모가 작고 또 학생을 많이 뽑지 않아서 학비랑 생활비를 다 했을 때 8만 불, 9만 불까지도 드는 굉장히 비싼 학교지만, 학교가 재정적으로 튼튼하다 보니 주립대나 이런 어떤 종합대학에 비해서 장학금이나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1년에 생활비까지 다 포함해서도 2만 불에서 3만 불, 많이는 4만 불 정도만 내고도 유학을 갑니다. 이거는 학비 더하기 생활비, 다시 말하면 기숙사비, 식비, 뭐 학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3, 4만 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와중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또 잘하고 열정적으로 자기 학과를 만들어낸 친구들이라면 10,000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재정 지원이나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과 장학금을 받고 간다. 우리 아이는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한 길들을 찾아서 준비를 하게 되면 3만 불 정도의 이제 예산으로, 35,000불 이렇게 예산으로 준비해서 갈 만합니다. 물론 해외에 가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비싸게 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생에 대한 관점, 잠재력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풍토와 교육의 철학들이 완전히 다른 곳에 보내서 얻는 그 경험의 유익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해외 대학도 명문대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30위권, 50위권 위까지 정말 그 입시가 사실 굉장히 치열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에세이를 수준 높게 뽑기 때문에 보통 그 작문 실력이 아니면 합격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 대학에 대한 개념이 지금 사실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한국 대학을 못 가서 가는 미국 대학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이 한국에 있는 최우수 대학들보다 랭킹이 훨씬 높죠. 교육의 여건에 있어서 또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곳에 가서 경험할 교육의 환경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거는 좀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충분히 똑똑한 아이들, 자기주도성이 확실한 아이들, 그리고 그런 어떤 재질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제 생각에는 더 큰 기회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들을 나와서 충분히 자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해외 대학에 간다면 우리 한국 대학 교육 규모에서는 그리고 교육 문화에서는 줄 수 없는 자극들, 기회들, 그리고 그런 교수님들로부터 받는 그런 피드백이라던가 어드바이스들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 너의 생각이 뭔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넌 뭐를 할 거니? 그 질문을 4년 내내 받을 겁니다. 한국 대학에서도 그럴까요?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교수님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을 충분히 써서 제출해봐 라고 하는 분위기보다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외워서 오고 잘 분석해서 와라 라고 하는 분위기인 걸로 제가 아는데 저도 경험해봐서. 근데 미국 대학에서는 계속 스스로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총명하고 앞서 나가고 그리고 탁월한 퍼포먼스를 하는 아이들일수록 그런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휴, 쉽진 않죠. 지금 뭐 우리나라 명문대 나온다고 취업이 쉽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잘 나오면 당연히 좋은 곳에 취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제는 어느 학교 출신인지 쓰지도 않고 뽑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갖다 놔도 정말 창의력을 뽐낼 수 있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낼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을 보이고 협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가 될 것인가에 사실 부모님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졸업해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시면 큰 코 다치실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미 그 기업 시장에서도 대학을 보고 뽑았다간 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협력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인재여야겠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서 직장을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10년, 30년, 50년, 60년 다닐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직장이라는 곳이 더 이상 그런 곳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 열리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적성과 자기가 정말 원하는 열정을 찾지 않으면 정말 길을 잃기가 참 쉬운 세상도 됐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진짜 이 아이가 키워야 되는 것이 무슨 능력인가에 더 집중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너의 생각이 뭐니?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리고 네가 잘하는 건 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미국 대학 세팅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틀이 없고 규격이 없는 세상에 던져질 때 특히 지금 챗GPT가 나왔어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챗GPT만 나왔나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앱들을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하던 일들을 다 해줍니다. 순식간에요. 그럼 그런 걸 잘하는 인재가 필요할까요? 정말 이제 필요한 인재들은 어떤 인재일까요?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역량을 낼 수 있을까?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세팅으로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친구들일수록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죠. 글로벌 기업들이나 영어가 꼭 필요한 그런 세팅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볼 때는 이런 친구들이 참 좋은 거죠. 한국에서 토플 공부하고 토익 공부해서 얻은 그 영어 실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그 미국 대학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익힌 영어들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사용에 있어서 편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글로벌한 어떤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어떤 경험과 그런 준비들이 그런 글로벌 기업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로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기업들, AT&T,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매스웍스, 저는 거기 미국 기업만 저는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서 근무하고 또 거기 들어갈 때 저를 뽑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성품이었어요. 저희는 당신과 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쾌해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협력적으로 보이고 의사소통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어떤 재능에 있어서 앞섰다기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저를 계속 뽑으셨고 찾으셨던 이유는 저의 그런 어떤 성품적인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정서적인 관계에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고 의사소통이 편안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내놔도 자기 길을 잘 찾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어떤 조건이 맞아야 취직을 잘한다는 이해는 이제는 이렇게 벗어버리셔야 하고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보내도 이 아이가 잘 어울리면서 일을 해낼 거야. 그 안에 있는 갈등이나 그 안에 있는 문제 상황에서 사람들과 협력해서 잘 해낼 거야 라고 보이는지를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거죠. 서울대 졸업장, 뭐 연세대 졸업장과 이제 미국 명문대 졸업장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이렇게 어디 나왔는지도 이제 물어보지 않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이야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 뭘 잘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에 더 관심이 있지, 아, 그러면 뭐든지 잘하겠네요?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경험이 해외 대학을 가본 사람이 한두 명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학 졸업자들을 우리가 한두 명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참 다르구나 라는 경험치가 이미 우리 사회에는 충분히 쌓여있다고 보여지고요.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서 그 성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건, 국내 대학의 졸업장과 해외 대학의 졸업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대학을 나왔으니까 더 똑똑하겠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을 그만큼 많이 꺼내본 아이라는 점에서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참 어려운 도전 과제들을 많이 극복해냈겠구나, 자기와의 싸움을 또 한 번 많이 했겠구나 라는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어적인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그냥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왜냐하면 미국 대학에는 한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럽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가고 싶은 게 미국 대학이에요. 호주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공부를 정말 잘하면 시드니 대학도 가지만 더 잘하면 미국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대학이 사실은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미국 명문대를 가면 전 세계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만나보고, 그 다양한 문화들 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본 아이들, 그 안에서 어떻게 팀워크를 끌어내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친구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경험해본 아이들을 찾는 조직은 많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높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만 컸던 학생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와, 글로벌한 학교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을 해본 학생의 차이가 좀 클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대학이나 해외 대학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의 인생을 길게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대학을 넣으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대학을 잘 가면 끝이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길게 보셔서, 이 아이는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역량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앞으로 사회는 더 복잡해질 텐데, 더 복잡해져서 이 수많은 정보들, 넘쳐나는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과의 협력과 그 사람들의 의사소통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와 정서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된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아이에게 화를 내시면 안 되고 대화를 천천히 잘 하시는 관계를 유지하셔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맞는 필요한 멘토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학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학을 어디 갔냐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대학에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떤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뒤에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단계에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미래 정말 모든 정보가 코앞에 놓여지는 그런 시대, 모든 것이 지금 다 자동으로 돌아가고 챗GPT나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갖춰진 이 시대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